네, 안녕하세요. 금융기술 최고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 제127회 2022년에 시행됐던 금융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맡게 된 이재석 금융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총 1차시부터 5차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1차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시부터 5차시는 2차시 같은 경우는 1교시 13문제였죠. 13문제의 이제 풀이 과정으로, 그 다음에 3차시는 2교시, 그 다음에 4차시는 3교시, 그 다음에 5차시는 4교시. 이렇게 2차시부터 5차시는 각 교시별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금융기술사 3대 출제 분야를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3대 분야, 출제 분야는 이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분야로, 그 다음에 프레스 금융 및 소송 가공 분야, 그 다음에 금융 제작 및 금융 재료 분야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출제 분야를 좀 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분야는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금융의 구조와 설계, 사출 선형 제품의 선형 불량과 대책, 사출 선형기와 주변 장치, 플라스틱 재료의 종류와 성질, 특수 선형법과 관련된 금융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요. 프레스 금융 및 소송 가공 분야는 프레스 금융 및 단조 금융의 구조와 설계, 프레스 선형 제품의 선형 불량과 대책, 프레스와 주변 장치, 금속 재료 종류와 성질, 특수 선형법과 관련된 금융 기술, 이런 내용들로 출제됩니다. 마지막 금융 제작 및 금융 재료 분야는 좀 더 다양한 많은 분야가 이제 출제되는데요. 금융 제조 공정 계획 및 관리, 금융 가공 설비, 금융 제작, 금융 품질 관리, 선형 해석 프로그램, 금융 재료 종류 및 성질, 열 처리 및 표면 처리, 금융 도면 작성, 금융 공학 기초 지식, 금융산업 관련 지식, 금융 원가 관리, 생산성 향상, 신재료, 신기술 등 이런 분야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127회 기출문제 분석 1교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초경학금 공부의 장점과 단점 각각 세 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초경학금 공부는 과거에도 관련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유사 기출 문제들이 과거에도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요. 워낙 이제 금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하시고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의 이제 MES에 관련한 부분을 설명해봐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MES라든가 POP, 뭐 SCM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좀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역시나 일본처럼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해라 문제. 자,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속성 수지 각각 특징,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거에도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출, 선형, 재료죠. 자, 요 문제들 여러분들은 잘 좀 정리하시고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소 굽힘 반경을 작게 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이 최소 굽힘 반경을 작게 하는 것이 선형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프링백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최소 굽힘 반경을 작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질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출제됐던 문제가 유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은 한 번 더 이제 유심히 잘 좀 정리하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사출 선형 불량 현상 중 웰드라인. 이 트러블에 관련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죠. 웰드라인의 불량의 원인들 네 가지, 뭐
재료의 문제인지 금형의 문제인지 사출 조건의 문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이런 선형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많이 추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좀 신경 써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ATC, APC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공 쪽이죠. 이제 금형 가공 장비들, 머신센터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한 자동화 부속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드릴 공구. 그래서 절삭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닝. 드릴의 형상 중에서 이 시닝은 추력이라고 하죠. 스러스트 방향의 저항. 이 추력을 이제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닝 형상을 만들게 되죠.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WJM 워터젯 머신이 관련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게이지 블록 밀착 방법 9번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이건 측정. 이 측정 방법 중에서 이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비교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프레스 전단 가공에서의 스크랩 막힘 원인 4가지. 전단 가공에서 중요한 이 스크랩이 이제 막히는 원인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과거에도 기출됐던 문제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11번 금형의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업무의 흐름도 플로 차트죠. 이것도 이제 과거에 기출됐던 유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탭 작업 시 탭 파손 원인. 이거는 이제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탭, 나사를 내기 위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때 탭이 파손되는 원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원인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대책도 뭐든지 이제 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스크랩 트러블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생산성 저하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는 원인이 있으면 대책을 같이 연관지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QDM 금형에 대한 제작 목적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자, 2교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2교시, 3교시, 4교시는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4문제를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사출 선형기에서 형체결 스트로크와 데이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뭐 63회, 67회, 109회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블라스팅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새로운 문제에 해당되는데요. 자, 마이크로블라스팅은 우리 숏블라스팅이 관련한 문제들이 과거에 나왔어요. 숏피닝이라고.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하고요. 사용되는 재료가 숏이 아니라 연마제, 즉 세라믹 같은 연마제를 사용한다는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숏블라스팅이라든가 또는 숏피닝에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했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프로그레시브 금형 설계 시 가공 공정, 스트립 레이아웃이죠. 이걸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이것도 과거에도 좀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 문제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나오는 문제들,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한번 더 잘 정리하셔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자, 4번 CA 작업 순서를 설명하고 사출 선형 해석 결과와 실제 사출 선형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CA는 이제 프레스 쪽에도 CA가 있죠. 사출 쪽 CA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순서를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A의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와 실제 사출 설명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기출 문제들 중에 유사 문제가 있었고요. 자, 5번 프레스 금형 부품의 위치 결정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라. 자, 이런 건 좀 약간 어려운 문제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솔직히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 막상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답안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위치 결정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놓으시게 된다면은 점수를 높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금형 파손 및 마모에 미치는 영향을 금형에 관한 인자와 사용 조건에 관한 인자로 구분해서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문제, 좀 문제에 해당되지만은 금형 수명과 관련된 것이죠. 수명과 관련된 금형에 관련 인자, 사용 조건에 관련 인자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교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역시나 6개의 문제가 주어지고 여기서 4문제를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건드릴 머신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건드릴 머신은 지름 대비 깊은 구멍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공작 기계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드릴에 관련한 문제들이 몇 번 출제됐지만은 건드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문제가 되겠는데 처음 기출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건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뚫는데 금형에서 어느 분야에 이제 적용해서 활용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머신인 센터와 방전 가공기 장비 유지 관리에 위한 점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이런 이제 점검 항목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공작 기계의 오퍼레이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점검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이해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상 점검 항목을 이렇게 리스트화 해가지고 정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점검 항목 같은 경우는 대개 일별로 또는 주간별로 또는 월간별로 또는 이제 연간별로 이렇게 이제 점검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한 금형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작 기계들 이런 것들은 한번 또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3번 CAD 시스템의 형상 모델링 방법 중 서피스 모델링에 대해 설명하라. 예, 이것도 이제 과거에 기출 문제가 좀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 서피스 모델링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와이어 프레임 또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해서 시험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출 선형기 사양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 이런 사양 스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사출 선형기 스펙을 이제 중요 사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번씩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기출됐던 문제니까요.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프레스 금형 설치 시 금형 높이와 관련하여 금형 설치 조건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시라.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본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기출도 많이 됐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이 하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 이것도 그림과 함께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 프레스 가공에서 가공 경화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지금 새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가공 경화
소성 가공을 통해서 이제 소재가 경화되는 성질이 이제 가공 경화되는데, 이 가공 경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소성 가공에서 이 가공 경화 지수라는 것도 있죠. 선형성의 중요한 인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준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자, 1번 다이캐스팅 금형 구조에 의한 분류를 설명하라. 다이캐스팅 분류에 관한 문제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금형 설계 시 어레인지도에 대한 설명. 과거에도 좀 기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3번 사출 금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선형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들, 뭐 온도, 금형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금형의 뭐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캐비티, 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프레스 금형 다이 형상에 따른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라. 다이 형상, 우리가 일체식과 또 뭐 이제 그 분할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 형상에 따른 종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과거에 유사기출 문제들이 나왔으니까요. 잘 좀 보시고 정리하시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STD 11종과 61종이죠. 금형 분야, 특히 프레스 쪽이든 또 사출 쪽이든 우리 금형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열처리 소재 중에 하나죠. 이 열처리 방법, 이 프로세스도 이제 이거 이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 사출 금형 설계 시 가스벤트, 이 가스벤트에 대한 설명.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정리. 이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대비해서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대 출제 분야 비율을 정리해 본 건데요. 사출 금형이 다이캐스팅 분야 한 8문제가, 그 다음에 프레스 금형과 소성 가공 분야 한 8문제, 그 밖에 금형 제작, 금형 재료 분야, 가장 넓은 분야죠. 자, 이 한 15문제로 해가지고 비율로 따지면은 뭐 26, 48%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이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총평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기에는 난이도는 한 중으로 좀 판단하고요. 자, 신규 출제 문제들이 다소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11개 정도가 신규 출제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문항수 중 한 36%를 차지하고, 보통 한 신규 문제가 30% 정도는 매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유사 문제들, 과거에 기출된 유사 문제들이 70%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회차는 좀 다소 높은 36%를 차지한다. 자,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와 유사 문제, 자, 이거는 반드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비슷하게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대비할 때 기출문제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관연도 기출문제의 중요성 강조되고요.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평 및 학습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1교시 문제, 13문제죠. 풀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